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도 예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당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고 잠시 사라졌습니다. 결국 부산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갔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정유화 전 의장도 만났다고 하고요. 힘든 상황들을 좀 토로했나 이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언론상으로는 이제 일정에 대해서 네. 협의를 받지 못했다. 대표한테 일정도 알려주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우려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한꺼풀 더 들어가면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지 못한 부분, 네.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네. 결국은 영입이 됐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까지도 저는 좀 표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조금 한꺼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근본적인 이유는 선대위의 구성, 네. 선대위의 구성이 이대로 가서는 선거 이기는데 어렵다. 이렇게 우리 이준석 대표가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도 성향의 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030의 표를 가지고 있고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네. 우리가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라는 보궐선거 모두 압도적으로 거의 네. 더블 스코어가 날 정도로 이기지 네. 않았습니까? 그 승리 방정식이 흩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약간의 불만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는 방향이 다르지 않냐라는 고민이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신데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좀 다른 점이 이제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후보 중심으로 당무 우선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긴 한데 이게 당이 치르는 선거냐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당원 74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네. 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네,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그렇죠. 당헌 74조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운영이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기존에 정해놓은 룰 당헌 74조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네. 어차피 후보 완톱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만 하더라도 네. 선대위 구성했다가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싹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볼 때 어차피 선거는 후보 중심의 원톱으로 가야 되고 그게 우리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께서도 후보 중심 체제에 동의하시고 원래 룰대로 돌아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 내에서도 좀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도 좀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중에 왜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나?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좀 맞불이냐 디스냐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이준석 대표의 직구를 방문한 원성동 사무총장이었고요. 네,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간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화해 제스처다. 장제원 네. 의원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네. 경쟁하듯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 후보의 사무실을 갔다는 건 오히려 화해 제스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무를 버리지 않고 부산을 갔다가 여수를 갔다가 순천을 갔다가 네, 그다음에 오늘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게 돼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전국을 주유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당무는 끝까지 챙기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맹이라고 그런 표현하기도 좀 자명은 애매한- 아니죠. 기자분이 동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소식이 계속 알려지고 있고 사진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행적이 전부 드러나고 있는데 당을 위한 행적. 부산이 PK가 이번 대선에서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거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부산을 첫 번째로 택했다 이렇게 봅니다. 묵묵히 또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이제 그 SNS 글이 올라왔고 지금 뒤에 여러 가지 깊은 배경
승리를 향한 방정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 의원님도 초선이신데 그 술자리는 안 계셨던.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안 네.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또 다른 뒷얘기가 있네요. 자, 근데 이런 초선 의원들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문제의식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같은 초선들끼리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좀 전해드리신 얘기가 있을까요? 이제 뭐 오찬도 초선하고 하셨고 그날 네. 만찬도 초선하고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초선들이 아무래도 당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약간 좀 이 상승된 거 아닌가, 네. 감정이 좀 상승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특별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선 이길 것인가. 네. 우리 당의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이 그거기 때문에 네네. 그날 오찬과 만찬에서도 역시 어떻게 하면 대선에 승리할 것인가.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승리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몇 작은 단서를 가지고 해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로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대선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다라고 지금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좀 이 문제를 앞거 당원에도 이미 후보 원톱 체제로 선거를 준비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서서 좀 보듬거나 포용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예전에 무슨 포장마차 회동도 있었고 다양한 정치 이벤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또 별다른 대응이 없어서 이런 상황을 원했나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황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대선을 치르는데 본래 스케줄이 있고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부산, 여수, 순천, 제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방문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감정이 좀 격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 네. 전국을 주유하면서 이제 당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제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도권 근처로 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도 우리 당의 오랜 경륜을 가진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네. 계십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물밑 대화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발 정권 교체라는 대의만 생각하자 이런 글을 올리셨고 저도 지금 딱 포털에 검색을 하면 의원님 그 SNS가 정리돼서 뜨거든요. 그 글이 딱 떠 있습니다. 좀 더 그 의미 풀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 조국 사태 때 서초동을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했는데 네. 진짜 단기 필마로 거기 맞서서 싸웠던 분이고 우리 당이 희망이 없을 때 대선 후보가 네. 되어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정권 교체 희망이 없다가 정권 교체 희망을 만드신 분이라 중요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시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네. 분이 똘똘 뭉쳐서 개인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고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열망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저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솔로몬의 그 지혜 네. 아기를 놓고 부모가 어머니 두 분이 다투지 않습니까? 네. 지는 사람이 이겼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서로 자기를 내세울 게 아니고 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다시 말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자기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 자기 대선 이런 걸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도 언급도 하셨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대위 합류를 놓고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파열음들만 조금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합류할까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번의 기회가 앞으로도 더 있을 텐데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세 가지 점에서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분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소위 그립이 강한 겁니다. 통솔력, 아, 네. 그다음에 이게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딴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중도 확장성입니다. 네. 중도표 그리고 중도보다 약간 더 진보 쪽으로 나가 있는 네.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브랜드, 이 상표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중도 확장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중요한데 꼭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여러 정책들도 과감하게 가져오면서 새로운 그 당의 운영 업무를 맡으셨을 때도 굉장히 파급력을 갖고 왔는데 약간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진 장점, 기존에 이제 보수 성향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측면과 확장성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승리 방정식이 좀 다른 건데
만약에 이중석 대표와 또 김종인 위원장이 별도로 또 다른 정치 세력화나 뭐 심지어는 창당까지도 가능한가 이런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말로 보십니까? 저 뭐 100%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없다고 지금 보십니까? 뭐 다른 세력을 만들 수가 없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58%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다른 당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그냥 며칠 하다가 흩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그 네.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네.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좀 내부적으로 다시 정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재명 후보 발빠르게 인재 영입을 마구 발표하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인선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이분 윤석열 캠프로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캠프로 갔네?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자리 사냥꾼이다 이렇게 좀 약간 날선 비판도 하셨어요. 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고 좋은 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정치를 하려면 청년다워야 하거든요. 네. 즉 본인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고 본인의 전공 분야를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과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보면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정책적인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을 중시하느냐, 정부를 중시하느냐, 네. 정부 만능주의냐, 기업 중심주의로 가느냐, 네. 자유주의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만일 그렇다면 청년분들이라고 하면 네. 어떤 정책 지향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겠는가? 네. 나는 내 전공을 이 지향에 정책 지향에 어떻게 맞추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당에 들어오겠다, 선대위에서 활동하겠다, 네.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로 민주당에서 영입한다고 또 가고 이런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청년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인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청년들 입장에서 저는 사실 저도 청년 세대는 걸쳐 있고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중국의 흑묘 백묘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든 일 잘하는 쪽으로 내가 가면 되지. 또 청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책 정향이 비슷한 정당이 네. 있다면 그런 판단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예. 기여할 수 있다 또는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정책 지향이 완전히 다른데 네. 여기도 두들기고 저기도 두들기는 것은 철새라는 표현 이외에는 마땅히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 또 중도 이런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이 걱정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조만간 이제 제대로 된 네. 청년들을 영입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제대로 된 청년.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네. 전공도 아닌데 마치 네. 전공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네. 근데 얼마 전에 영입했다고 한 민주당이 영입한 우주과학 우주산업 조동연 상임 기술자, 선대위원장. 네. 우주산업 전문가 이랬는데 그분의 이력을 보면 네. 우주산업에 종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단 책을 한 권 번역을 한 정도이고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포장을 해서 하는 거는 이미지고 쇼에 그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주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ADD라든지 네. 항우연이라든지 네. 우주산업에 기여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실망을 느끼겠습니까? 대표성은 없다. 그런데 또 이분 둘러싸고도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또 그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고발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사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SNS상에 돌고 있는데 그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 서로 고발했고 그 남편분도 또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뭐 판결문을 공개했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차 밝혀지겠죠. 방송에서 네.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그 구속 여부, 결국은 불구속, 범죄 성립의 여지가 다툴 여지가 많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뭐 수사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대장동 문제는 사실 수사가 너무 부실하고 너무 느립니다. 여야 모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빨리 진실이 밝혔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게 그것이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한 80일 가까이 네.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네, 자료를 네. 제시하고 해서 끌어왔습니다마는 네. 검찰 수사는
제가 제시한 의혹의 절반도 못 따라오고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선 압수수색이 늦었습니다. 네. 계좌 추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네. 없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제가 입수한 자료는 내놓을 수 있지만 네.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또 제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자료를 모아서 보강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이 수사를 만일 저나 우리 당의 원내대표인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분한테 맡겨주시면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자료와 의혹과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좀 수사를 끌고 있다. 이렇게 미진하다.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진하죠. 거의 네.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희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신 것들도 여쭤봐야 되는데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한 번 더 모셔서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